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비와 비율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비와 비율 연습했죠. 비율 구하는 거. 비율 구하기 학습지도 같이 공부했는데, 이 비율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수학 교과서 80쪽을 펴니다. 수학 교과서 80쪽의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어디에 비율이 사용되는가 했더니, 자, 고속철도 KTX를 타고 서울에서 광주로 간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긴 거리 이동해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전라남도 여수 갈 때 KTX로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더 걸렸던 것 같은데 사실 서울에서 광주면 굉장히 긴 거리인데요. 고속열차를 타고도 2시간을 갔으니까 자동차로 가면 더 오래 걸리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 여러분,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 누구누구에 대한 얘가 바로 기준이야. 주인공이야. 주인공이니까 누구누구에 대한이라고 해주지. 그쵸? 누구누구에 대한 바로 기준량이 걸린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기준량은 걸린 시간, 비교하는 양은 간 거리니까 일단 B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걸린 시간이 기준량이고 비교하는 양은 간 거리죠. 자, 숫자가 문제에 나와 있어요. 몇이라고? 간 거리는 300km고 걸린 시간은 2시간이라고 했어. 300대 2예요. 자, 그럼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비율은 2분의 300. 자, 잘 보이게 싹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자, 지금 걸린 시간 대 걸린 시간은 2시간이고 간 거리는 300km였어요.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라서 얘가 기준량이죠.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기준량이 분모가 되고 300이 그대로 위로. 자, 그럼 비율 약분하면 얼마죠? 150. 되나요? 여러분 비율이 반드시 1보다 적지 않아요. 항상 1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수로도 나온답니다. 당황하지 않고 300을 2로 나눠서 150 쓰면 됩니다. 아까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라고 했으니까 걸린 시간, 이게 기준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300대 2를 비율로 나타냈더니 2분의 300, 즉 150이 되더라. 그래서 얘 정답은 이걸 비율로 고쳐서 2분의 300, 150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한 친구들은 밑에 볼게요. 자, 밑에 보면 지도가 있죠. 웬 지도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바로 서울이에요. 선생님도 서울 사람인데 여러분이 사는 부천은 한 여기쯤에 있겠네요. 서울 옆에 부천. 자, 오른쪽에 이 초록색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딱 보면 알겠죠. 서울이 커요? 강원도가 커요? 강원도가 커요. 강원도는 경기도 전체보다도 강원도가 더 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 사람이 많이 살겠어요? 강원도에 많이 살겠어요? 서울에 많이 살겠죠. 강원도는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처럼 이렇게 산 위에다가 빌딩을 세우거나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거를 표로 정확하게 2017년도 기준으로 나타낸 걸로 봐도 넓이는 서울이랑 강원도 중에 누가 넓어? 강원도가. 그런데 인구, 사람 수는 서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울은 땅이 좁은데도 사람이 엄청 많이 살고 강원도는 땅이 넓은데도 사람이 적게 산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서울이 훨씬 인구 밀도가 높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해 보라고.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하고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한 다음 어디가 더 인구가 밀집해 있는지를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서울이 인구가 밀집한 거를 알고는 있지만 이 숫자대로 직접 비율을 구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봤더니 비율을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내려. 자, 반올림하는 방법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나요? 자, 0부터 10까지는 아니고 9까지 있을 때 5를 기준으로 5 이상이면 올림을 해주고 5보다 적으면 내림을 하는 게 반올림이었죠? 5를 기준으로 5부터 올림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해볼게요. 자, 누구에 대한? 넓이에 대한. 넓이에 대한이란 말은 B에서 넓이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죠. 자, 서울은 어때요? 넓이가 605. 605에 대한 인구 985만 7천. 우리는 이거를 비율로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자, 비율이라는 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605분의 985만 7천인데 우리가 이 비율을 서울의 것과 강원도의 거를 비교하려면 분수는 분모가 다르면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소수로 고쳐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초에 문제에서 반올림에서 자연수로 구하라고 하는 걸로 보아 분수보다는 소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내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85만 7천을 605로 나눠보겠습니다. 985만 7천을 605로 선생님도 이렇게 큰 나눗셈은 처음 해봐요. 한 번 들어가고 빼면 자, 7 내려서 3807 안에 605가 몇 번 들어갈까? 6번? 끝나질 않네요. 자, 777. 자, 여러분 지루하니까 선생님이 얼른 암산을 해보면 선생님이 암산을 해본 결과 16,292.5 어쩌고 저쩌고 계산이 안 끝나요. 자, 그런데 아까 반올림에서 자연수로 나타내라고 했죠. 반올림 하려고 했는데 뒤가 5야. 그러면 올림을 해요? 내림을 해요? 올림해야죠. 그래서 16,293이 됩니다. 16,293. 반올림하라고 하였으니까요. 자,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605분의 985만 7천을 했더니 소수로 16,292.5 얼마가 돼서 반올림에서 16,293이 된 겁니다.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약 16,293.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엔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해봐야 하는데 앞에서 서울 거 했으니까 이제 강원도 거 바로 할 수 있겠죠? 자, 강원도 거 어떻게 해요? 넓이에 대한, 자, 이 말은 뭐야? 넓이가 기준이고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라는 뜻. 그쵸? 그대로 나눠주면 비율이 나오겠죠. 자, 만도 아니네. 155만. 155만 나누기 16,875.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155만 나누기 16,875. 자, 얘를 계산하면 91.8 얼마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반올림에서 자연수로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8이네. 그럼 이거는 올림을 해줘요? 내림해줘요? 올림해줘. 올림해주면 얼마? 92. 그쵸? 아까 서울은 어땠어요? 서울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올림에서 반올림에서 16,293이고 강원도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얼마? 약 92.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러면 두 지역 중에 인구가 더 밀집한 곳, 즉 우리가 구한 숫자가 더 큰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서울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죠. 서울.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왜?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인구가 밀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더 밀집했습니다. 서울은 땅은 좁은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요. 그래서 숫자가 16,293씩이나 나왔고 강원도는 땅은 훨씬 더 넓은데 사는 사람이 적어서 92밖에 안 나왔어. 서울이 훨씬 더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구 밀도는 여러분이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자 KTX 타고 먼 거리 갔을 때의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도 알아봤고 또 인구 밀도도 우리가 비율을 사용해서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힘들었어. 81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81쪽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뭘 하고 있대요? 교실의 벽을 꾸미고 있대요.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서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서 회색 물감을 만든대. 에이, 그냥 회색 물감 사지 뭐하러 두 개를 섞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있을까? 어쨌든 자, 지혜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 슬기는 흰색 250에 검은색 10ml. 과연 어떤 회색 물감이 더 진하게 나올지. 자, 회색 물감이 더 진하려면 검은색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흰색보다. 누구의 물감이 더 어두운지 비교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만든 물감, 슬기가 만든 물감, 각각 그 만든 물감의 색을 비교하기 위해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을 구해보래요. 자, 뭐라고요? 흰에 대한 검은색 물감. 자, 그럼 흰색에 대한 누가 비유해서 오른쪽으로 가요? 기준량이. 누구에 대한? 흰색에 대한. 흰색이 오른쪽으로 가요. 기준량. 그래서 흰 땡땡 검이 아니고 검 땡땡 흰이 됩니다. 뭐라고요? 흰색 물감량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흰색이 기준량이 돼서 검 대 흰을 구하면 됩니다. 자, 지혜는 흰색 200에 검은색 6 섞었댔죠. 즉 6대 200을 비율로 나타내면 되는데 자, 6 땡땡 200은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 200분의 6이죠.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6 땡땡 200은 비율로 나타내면 이거 그대로 나눗셈 하면 되어서 200분의 6이 된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100분의 3이네. 약분해서. 100분의 3은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 0.3 아니고
0, 3입니다. 이거 분수를 소수로 고치기 어려운 친구는 3 나누기 100 하면 돼요. 0. 자, 여기서 모자람으로 0. 그래도 모자람으로 뒤에 또 0 빌려서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비율을 분수로만 써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수까지 구해주는 거예요.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에 대한 검은색의 비율은 0.03.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의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 자, 이번에도 흰에 대한 그쵸? 흰색에 대한 흰색이 기준량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자, 슬기는 흰색 250이고 검은색 10이라고 했어요. 얘를 비율로 나타내면 250분의 10이죠. 그쵸? 자, 250분의 10 바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 나누기 250을 소수로 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약분을 해도 되는데 위에다가 빠르게 약분하면 25분의 1이라서 얘를 100으로 고치면 100분의 4. 0.04가 나옵니다. 0.04. 아까 지혜가 구한 비율은 지혜 거는 몇이었어? 얘는 0.03. 슬기는 0.04. 0.03은 어떻게 나왔죠? 6대 200이라서 이거를 나눗셈을 해서 100분의 3이 돼서 0.03이고 슬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10대 250. 흰색 물감이 250ml, 검은색이 10ml여서 이거를 비율로 고쳤더니 250분의 10이라서 얘를 소수로 고친 것이 0.04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검은색이 들어간 비율이 지혜가 만든 게 더 높아요? 슬기가 만든 게 더 높아요? 슬기가 만든 물감에 검은색 비율이 좀 더 들어갔어. 그러면은 지혜 거 물감이 더 어두울까요? 슬기 물감이 더 어두울까요? 검은색이 더 많이 들어간 슬기의 회색 물감이 더 어둡겠죠? 여러분이 여기에 적어보세요. 누구 물감? 슬기의 물감이 더 어두울 겁니다. 왜요? 검은색이 더 많이 섞였으니까. 그쵸? 슬기의 회색 물감색이 더 어두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한번 적어주세요.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누구께? 슬기께. 한번 적어보세요.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검정이 더 많이 섞여야 회색이 진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어도 돼요. 그리고 뭔가 줄글로 어렵게 써서 그렇지 당연한 소리예요. 여러분, 흰색이랑 검정색 섞어서 회색 만드는데 검정색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진한 회색 나오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를 정확히 비율로 옮길 수 있느냐, 그걸만 잘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한 친구들은 한번 4번을 살펴봅시다.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야구. 선생님 야구 정말 좋아해요.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로 야구 선수의 타율을 구할 수 있어. 자, 누구누구 선수가 3할 타자입니다. 4할 타자입니다. 이런 소리 혹시 들어봤나요? 사실 야구를 안 좋아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야구를 좋아해서 타율 구하는 거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어린이는 뭐래요?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로 축척을 나타낼 수 있어. 여러분 3, 4학년 때 지도에 대해서 배웠죠? 특히 4학년 때 축척, 지도의 축척 25,000 대 1, 5만 대 1, 1대 25,000, 1대 5만이에요. 미안해요. 뭐 1대 25,000 이렇게 공세개 1대 5만 이래가지고 축척을 나타냈었죠. 또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로 소금물의 진하기를 알 수 있어.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비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요리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하죠? 요리는 비율이 중요해요. 자, 떡볶이를 만들 때도 간장, 설탕, 고추장, 고춧가루의 비율이 잘 맞는지, 또 돈가스를 만들 때도 밀가루, 빵가루, 계란의 비율이 맞는지에 따라서 맛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수학 익힘책과 또 학습지를 풀면서 다른 경우도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수학책으로 공부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익힘책을 통해서 좀 더 심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80쪽과 81쪽에서 혹시 여러분이 빠뜨린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영상 건너뛰어서 잘 답을 찾도록 하고 혹시 B를 비율로 고치는 이 3번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다 하면 꼭 별표를 쳐서 통합지원 2반 선생님과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생 많았어요.